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시중에 다이어트 열풍들이 불고 있고 수많은 종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을까? UCLA 대학에서 지금 이 시중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 유명한 31개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2007년도 아메리칸 사이칼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 한 6개월 내에 자기 체중의 한 5% 내지 10% 정도 체중이 좀 감량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 5년 정도 쭉 추적 조사를 했더니 5년 내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83%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원래 체중으로 그냥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결국은 옛날보다도 더 체중이 올라가는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부분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한 번 증가된 체중을 옛날에 그 날씬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10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건강은 더욱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요요 현상이 없이 완전히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유념해 둬야 될 10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과연 비만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다고 하는 그 식욕 증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배가 고프다고 하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 식욕 증가, 그리고 또 배가 부르다고 하는 포만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엔 두 가지 호르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포만감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밥을 먹고 싶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식욕 증가 호르몬인 그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더니 남아도는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지방질로 이제 계속 축적이 돼서 지방세포가 많아졌다.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렙틴 호르몬이 이제 포만감을 만들어내면서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또 위장이 비어 있을 때는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면서 배고프다, 밥 좀 넣어줘라 하고 식욕 증가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적절한 균형을 이제 맞춰가면서 몸에서 나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에너지를 쓰고도 남는다, 그럼 지방세포에 축적이 됩니다. 그럼 지방세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세포에서 그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1994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그 렙틴 호르몬이 나오면은 뇌하수체에 렙틴 호르몬 리셉터를 가서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인종에서 띵동 소리가 나면서 지방세포가 너무 그렇게 많았고 이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부르다고 하는 좀 느낌을 만들어줘서 그만 먹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포만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포만감이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게 돼 있고 밥을 적게 먹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 체중으로 도로 체중이 감량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위장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장이 비어 있을 때는 그때 나오는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1999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렐린 호르몬이 나와서 뇌하수체 초인종을 누르면은 그 뇌하수체에서는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는 느낌은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을 증가시켜주게 되어 있고, 식욕이 증가되기 때문에 밥을 더 많이 먹고 밥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빠진 체중을 원래 체중으로 올려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제 밥을 너무 먹지 않았을 때는 필요한 에너지를 몸에 축적된 지방질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지방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렙틴 호르몬 숫자도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누르는 이 숫자 횟수가 적기 때문에 포만감을 만들어내는 그 양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밥을 먹게 되어 있고, 밥을 먹으니까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반대로 또 위장이 빵빵하게 채워졌다. 그럼 그레린 호르몬의 양이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레닌 호르몬의 양이 줄어드니까 뇌하수체에서는 이제 다시 배가 부르다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배가 부르니까 밥을 적게 먹을 것이고, 밥을 적게 먹으니까 체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이 아주 적절하게 서로 교대로 조절을 해주고 또 나오면서 우리는 언제나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체중에서 조금 찌든지 조금 빠지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셋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40파운드의 셋 포인트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조금 더 먹든 덜 먹든 약간 쪘다가 빠졌다 하면서 렙틴 호르몬과 이 그렐린 호르몬의 조절 작용에 의해서 140파운드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셋 포인트를 뛰어넘어 체중이 점점점 증가돼서 180파운드가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고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좀처럼 옛날 140파운드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40파운드에 맞춰졌었던 셋 포인트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180파운드로 이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조금 굶어봤자 그 180파운드에서 조금 빠졌다 늘었다면서 그 정해진 셋 포인트에서 계속 180파운드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굶는 방법만 가지고는 셋 포인트 이동된 것을 다시 옛날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셋 포인트 자체를 140으로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 셋 포인트 자체를 이동시킨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제거해 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이 셋 포인트 자체가 이동이 됐을까?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생활 습관이 옛날과는 다르게 변화된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습관, 운동이 부족한 습관,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습관, 수면이 부족한 습관,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140파운드 셋 포인트에서 180파운드로 옮겨졌고 좀처럼 거기에서 내려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과연 한번 올라간 이 셋 포인트를 어떻게 다시 옛날에 아주 적절한 체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꼭 중요한 10계명 10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렐린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굶어버린다든지 이렇게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 속에서 위장이 너무 크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면 이 식욕 증가 호르몬이기 때문에 뭔가를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렐린 호르몬이 만들어주는 식욕 증가 이 욕구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렐린 호르몬을 너무 화가 나게 만들면은 결국은 내 의지는 지게 돼 있고 어느 날엔가는 이 돌멩이까지 떡덩이로 보이는 그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밥을 먹게 돼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 식욕 증가 호르몬이 화가 났기 때문에 적당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서 한 사발, 두 사발, 세 사발을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세 굶으면서 빠졌었던 체중 도로 찌게 돼 있고 옛날만큼 쪘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주인 양반이 굶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왕 먹는 지금 이 나중에 굶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저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렐린 호르몬이 너무 배고파 죽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화나게 만들면은 이 몸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렐린 호르몬을 화가 나게 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틀림없이 요요 현상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배가 너무 고프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그렐린 호르몬을 살살 달래면서 칼로리를 줄여줘야만 근본적으로 체중이 옛날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렐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비법입니다. 그렐린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나옵니다. 무엇으로든지 위장이 빵빵하게 채워지면 그렐린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로리 밀도가 음식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포테이토 칩에다가 코카콜라에다가 그리고 이제 햄버거를 먹었다. 여기는 이 칼로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먹어서 위장을 채우고 그다음 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먹었다. 그러면은 칼로리가 너무나 많이 섭취됐기 때문에 살은 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배가 부를 때까지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이것은 칼로리 밀도가 적기 때문에 위장은 빵빵하게 찼지만은 그 햄버거 식단보다도 칼로리는 이 그렐린 호르몬이 배가 부르다 하면서 나올 때 계산해 보면은 그 햄버거보다 2분의 1밖에 칼로리가 섭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배가 고프다고 하는 느낌은 들지 않으면서도 체중이 조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밀도가 높은 고기 위주의 식사를 그만두고 이제 칼로리 밀도가 적은 섬유질이 많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배고픈 줄 모르면서도 옛날 체중으로 아름답게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아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렙틴 호르몬이 뇌하수체의 초인종을 딱 누르면 초인종이 저항성이 없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래, 렙틴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나왔으면 지방질이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밥을 조금 덜 먹게 해줘야지 배부른 느낌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먹은 음식만큼 이 에너지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체중이 셋 포인트에서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똑같은 양의 렙틴 호르몬이 나왔어요.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었고 지방질 세포가 너무 많아서 렙틴 호르몬이 많이 달려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인종이 저항성이 생겨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배부르다고 하는 포만감을 만들어내지 않고 밥은 계속 섭취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항성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은 렙틴 호르몬이 지금 나간 것만 가지고는 포만감의 느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신호가 거꾸로 오게 되어 있고, 렙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세포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만큼 더 밥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비만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아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아질까? 첫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시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이렇게 예민하게 작동을 하지 아니하고 렙틴 호르몬이 가서 눌러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밥을 더 많이 먹게 되어 있고 살이 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술을 주로 밤에 먹는데 술 자체도 칼로리가 있고 안주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밤에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밤에 이 몸속에 축적된 지방질을 연소시켜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면서 결국은 체중이 증가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낮춰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는 탄수화물은 좀 더 지금보다 적게 먹어주고 단백질을 더 먹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 보건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이 밥을 조금 많이 먹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58% 정도 섭취했고, 그리고 단백질을 15%, 그리고 지방질을 27% 정도 섭취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것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증 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들의 렙틴 호르몬 저항성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똑같은 칼로리를 먹기는 먹는데 밥을 좀 적게 먹었습니다. 58% 탄수화물에서 48%로 줄여줬고, 대신 탄수화물로 섭취하던 그 칼로리를 지방질로 바꾸어서 섭취를 해줬어요. 즉 지방질을 27% 먹던 사람이 37%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더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포만감이 빨리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저를 빨리 놓고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줄인 것만큼 지방질을 먹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을 더 먹어줬을 때는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8%까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하면서 살을 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현재 먹고 있던 식단에서 밥을 딱 줄이고 줄인 것만큼 이 콩 종류의 단백질을 더 섭취해 주면은 포만감이 더 빨리 만들어지고 수저를 또 일찍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빨리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이제 밥을 먹으면 얘가 이제 나와서 뇌하수체를 꾹 눌러가지고 포만감을 만들어내면 수저를 놓게 되어 있는데, 이 렙틴 호르몬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데까지의 시간이 보통은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30분, 1시간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배부르다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저를 좀 일찍 놓을 수 있고 또 체중 조절이 가능한데, 밥을 10분 만에 15분 만에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포만 느낌을 만들어주는 렙틴 호르몬이 나오기도 전에 밥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먹어야 될 양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먹는 중에 이 포만감이 느껴지도록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유전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여인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폴린 포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체중은 자그마치 700파운드, 317kg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뚱뚱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입니다. 유전자 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몸무게가 120kg이었고요. 어머니는 180kg이나 나갔습니다. 그 부모님 밑에 8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중에 1명 빼놓고 나머지 모두는 다 체중이 120kg이 넘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만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쥐를 가지고도 미국의 숄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비만 유전자를 가진 그 쥐는 대부분은 이 비만 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비만 유전자 하나를 딱 제거했더니 날씬한 쥐로 이렇게 체중이 조절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는데, 연구 결과는요, 남자들은 그 비만이
유전자 때문에 오는 것이 한 82%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87%까지 유전자 때문에 비만이 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대만에서 540명의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뚱뚱했을 때에 생부모가 뚱뚱한지 양부모가 뚱뚱한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뚱뚱한 것은 양부모의 비만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뚱뚱할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 친부모가 뚱뚱한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만은 유전자와 관계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이다. 그럼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40%가 비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모 다 뚱뚱하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의 80%가 뚱뚱하고 둘 다 말랐다. 그러면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뚱뚱할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다 뚱뚱할 경우에는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그 자녀는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건 유전자가 비만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방법이 없구나 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딱 잉태되는 그 순간 엄마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의 특성대로 내가 꼴집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그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후생 유전학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전자 암호 중에서 후생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암호 물질 끝에 이 CH3라고 하는 메틸기,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영양 성분이 딱 가서 달라붙으면은 그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서 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즉 부모가 이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나도 비만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비만 유전자는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위치를 끄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를 끄는 것은 바로 태어난 이후에 나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비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또 예방될 수 있는지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만 하면 비만 환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봅니다. 노랑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노랑쥐는 그 색깔 유전자와 비만 유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란색 털을 가진 쥐는 뚱뚱하고 좀 병약한 그런 쥐였습니다. 또 갈색 쥐는 좀 비만 유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날씬하고 건강한 쥐인데, 이 노랑쥐이면서 비만한 쥐를 가지고 이제 인공 수정을 여러 마리를 똑같은 유전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리모 쥐에다가 그 수정란을 이제 착상을 시켰는데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다가는 인스턴트 식품을 그 이제 대리모가 먹게 했고, 한쪽에다가는 비타민 B12 또 엽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건강 영양 성분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리모들에게서 쥐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태어난 쥐는 기대한 대로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대로 노란색 털의 비만 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건강 식사를 먹고 대리모가 먹었었던 그 쥐에게서는 분명히 유전자는 노란색 유전자에다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색 털에 비만하지 않은 건강한 새끼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전히 그 속에는 노란색 털 유전자와 또 비만 유전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모의 건강 식사가 그 식사 속에 있는 메틸기 성분이 이 유전자에 가서 딱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그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기만 하면은 발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건강한 갈색 털에 또한 이 날씬한 그런 이 쥐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후생 유전학자들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은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은 바로 나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의 생활 습관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수 있다, 킬 수 있다. 이래서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내가 설령 잘못해서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3대, 4대까지 밖에 유전이 되지 않지만 내 당대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 있고 꺼진 유전자는 내 후대에도 이제 물려질 수 있고 1000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오늘 비록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스위치를 끌 수 있고 얼마든지 발현하지 아니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또한 비만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